살인의 추억이 크고 저희한테는 너무 오래전 얘기인 거고 그냥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돌풍이라기보다 앞으로 동탄은 계속 발전하지 않겠냐. 아이도 늘고 직장도 많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을까? 현기차랑 삼성이 화성시에 위치하게 되면서 가평이나 양평도 굉장히 더 넓어요. 근데 왜 화성이 그 다음에 100만이 됐느냐. 젊은 층한테는 다양성을 살려줘야 돼요. 과거 지역에 등장한 연쇄살인범 때문에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도시. 불과 20년 전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불명예스러운 기억. 바로 그 경기도 화성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인구 감소기에 화성은 어떻게 전국에서 5번째로 100만 인구를 돌파한 특례시가 된 걸까? 2001년 21만 명이던 인구가 23년 만에 5배 증가한 속도를 보면 화해의 도시 중국 선전시와 비견될 만합니다.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 크고 그거는 저희한테는 너무 오래전 얘기인 거고 그건 과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런 이미지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는 동탄동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전국에서 유권자 연령이 가장 낮았고 선거 결과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아요. 한 6, 7년 낮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간에 요즘 이제 회자되는 뭐 소멸, 감소 이거나는 정반대의 딴 세상이다. 인구도 늘고 아이도 늘고 직장도 많고 일자리 많고 소득도 늘어나는 뭐 그 공공재정 자립도도 막 올라가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은. 저는 돌풍이라기보다 앞으로 동탄은 계속 발전하지 않겠냐. 그냥 이건 돌풍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시작 단계다라고 보는 거고. 그 대한민국에서 경쟁력도 1위고 자치 그 경제력도 1위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젊은 도시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그 1위의 도시. 화성시의 인구 증가는 처음엔 그냥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먹을 게 없고 할 것이 없어서 그냥 밀려서 온 상태. 아직 뭐가 없는데 다른 데도 변변한 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이면 일단 장점이 생깁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쓸 것인가라는. 그게 이제 서울이 이제 확장하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서울이 이제 과다 밀집이 되면서 못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가면서 그 주변들이 이제 쭉 100만 도시들이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자 기업이 몰려들었고 그중에서도 넓은 땅 때문에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성 남부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조금 수월했기 때문에 산업 단지라든지 기업체들 연구소를 두기에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 그런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했고요. 그리고 서울과 세종 사이에 위치한 기가 막힌 입지는 기업들에겐 매력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서울, 수원, 화성, 세종으로 이어지는 거대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동탄에 이번에 세계적인 그 반도체 기업인 ASML하고 ASM 반도체 기업이 들어왔거든요. 파주와 평택, 남양주처럼 교통이 좋고 수도권과 가깝다고 모두 100만 명 인구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째 100만 명을 외치고 있지만 목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지자체는 많습니다. 전주시는 2005년 10년 내로 인구를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도 65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종과 군산, 춘천도 100만 도시에 공식 도전했지만 여전히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주, 서산, 구미, 김해, 강릉 100만 도시 구호를 외쳤지만
모두 실패한 걸 보면 화성의 100만 돌파는 확실히 연구 대상입니다. 같은 반도체 도시이며 KTX 천안 아산역이 관통하는 충남 아산도 이미 2010년까지 100만 도시가 되겠다고 했지만 겨우 34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00만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속칭 강남 4구, 분당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 성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0년 99만 6천 명까지 인구가 늘었지만 분당과 판교의 주택 가격이 오르자 인구가 오히려 빠져나가 여전히 10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돌파 시기를 경쟁하던 창원 같은 도시와는 다른 산업 구조. 전라도 쪽에는 여수, 광양, 거기도 뭐 제철 조선해가지고 기반을 만들었지. 울산, 포항 쪽, 여수, 광양 쪽이 우리나라 1인당 GRDP가 1, 2위를 다투던 서울보다도 훨씬 높았던데요. 이제 과거 산업단지는 이제 제조업 중심들이었고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최신 이제 지금 그 기술 발전 과정에 근접해 있는 현기차랑 삼성이 이제 그 화성시에 위치하게 되면서 생태계들 거기 따라오는 이제 중소기업들 해가지고 뭐 한 2, 3만 개의 기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시대가 지나면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으로 생산 거점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으로 먹고 살던 국내 도시들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현재 여건은 이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의 어떤 건물들을 지을 때 물론 이제 동탄이 다른 데보다 세수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고 더 양질의 어떤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구 100만 도시 화성, 그리고 이 화성의 심장 같은 도시 동탄은 그렇다면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AI라는 게 탁 나오면서 AI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CPU랑 메모리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기술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처럼 그냥 기계식으로 다니던 것의 연장선이었으면 그냥 표준화되고 공산품 돼서 뭐 이제 중국, 베트남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걸로 갈 텐데 한번 뛰었습니다. 제3세계 국가에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고사양 반도체 제조 도시로서의 위상. 이제 과거 산업단지는 이제 제조업 중심들이었고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최신 이제 기술 발전 과정에 근접해 있는 기업의 성격이 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전의 산업단지하고는 조금 화성시는 때문에 울산과 창원처럼 특정 업종의 경기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체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이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화성시도 세수가 약간 줄은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시에 최대한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양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성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2028년까지 4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유능한 기업들이 화성시로 유입돼서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현재까지는 참 잘 나가는 화성시. 그러나 화성시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동탄동과 원도심의 지역 격차입니다. 화성시가 외국인들이 많고 또 다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잡 다양한 그런 다양한 인구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긴 한데 동탄을 화성과 일치시키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분당이 조성되고 현재도 분당에 거주하는 분들이 나 성남 시민이에요. 나 성남시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행정적 지자체가 거주하는 분들에게 어떤 정주성을 부여하면서 나는 이 행정적 지자체의 시민이다라는 이런 소속감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동탄은 서울 수서를 GTX로 20분 만에 가는데 정작 화성 내부끼리의 교통은 이것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수도권 모든 교통계획이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어디를 가나
서울을 향하는 교통수단은 다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옆에 시군과 시군을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화성도 인구 100만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지만 문제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동탄이라든지 봉담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대상이 되는 곳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면 화성 같은 넓은 도시는 지역의 다양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치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방의 이제 생활 인프라 중에 그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추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의료하고 두 번째가 레저입니다. 왼쪽에는 바다도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용인이나 수원하고 붙은 굉장히 도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다양성을 어떤 도회적인 사실 이제 목가적인 영역도 사실 퀄리티는 많이 높아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은퇴할 사람을 유입할 목적의 지역과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지역 간에 세밀한 차별성을 둬야 합니다. 뭐 지자체에서 뭐 엄청난 걸 지어놔도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쓸모없는 시설이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젊은 층한테는 다양성을 살려줘야 돼요.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서울 근처에 붙어 있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한 뭐 용적률 100% 언저리 미만의 약간 굉장히 중저밀도의 약간 전원도시 같으면서도 메인스트리트라고 해야죠. 메인스트리트 쪽에 좀 나오면 서울 분위기가 좀 나고 이런 데로 딱 만들어서 가평이나 양평도 굉장히 더 넓어요, 사실은. 근데 왜 화성이 그 다음에 100만이 됐느냐. 이제 화성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선도 굉장히 길고 평야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산지도 있어요. 특례시가 되면 결국 분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대의 그 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연령계층 또는 정책 목표 계층을 좀 중심으로 한 구를 나누고 그 구에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역량을 투입하는, 다른 유형의 정책을 투입하는. 결국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진 화성은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시 전체를 관통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뭐 유모차를 끌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강하게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동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러한 이제 그 정책적인 캐치프레이즈를 조금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경북의 어떤 오지에 철가방 티에터라고 해서 그 들고 다니는 철가방 같은 걸 만들어서 한때는 그분이 계실 때는 이제 거기에 코미디 뭐 시즌이 되면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었죠. 이제 그런 게 약간 그런 사례예요. 컨텐츠를 이제 국내 레벨에서는 탑 레벨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화성의 인구 100만 명 성공 사례는 다른 도시들, 특히 노후된 도시들이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습니다. 혁신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혁신 도시를 기존에 있었던 뭐 중대도시 주변에 인접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이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 혁신 도시를 보면 광주하고도 떨어져 있고 화성시에 좀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나주에 인접시키거나 광주에 인접시켜서 그 도시를 굉장히 거대한 100만 도시로 키우겠다. 리부팅 지방시대, 우리는 인구 소멸기에 오히려 급격한 인구 유입을 통해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가 된 화성시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랑 재기능을 못하는 도시는 별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런던, 파리 2000년이 넘은 도시죠. 뉴욕 300년 됐고 서울도 600년이 넘었잖아요. 그 사회 관계, 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도시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룬 성과를 타산지석 삼아 100만 인구 달성 소식이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